안녕하세요.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시간입니다.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는 엇갈린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흐름과는 좀 사뭇 다르죠. 오늘은 코스피가 하락, 반면에 코스닥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매크로 상황을 좀 봤을 때 중동 관련된 정세가 여전히 진정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서 유가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심지어는 환율까지도 튀어오르는 모습을 가져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또 조단위로 매도 폭탄을 내세웠죠. 오늘장에서만 무려 8조 원 가까운 매도 우위를 가져가면서 오늘 코스피 하방 압력이 가해진 모습입니다. 1.8% 넘게 하락하면서 8,600선대에서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엿새 만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관련해서 이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활성화에 대한 모멘텀이 불어오면서 오늘장에서 2%대의 상승으로 1,049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또 특징을 살펴보자면 그동안은 대형주들, 특히나 반도체 투톱이 막 질주를 했었는데 오늘장에선 이 수급이 중소형주로 좀 분산이 되는 모습입니다. 순환매 관점에서 오늘 특히나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워닝 IPS, 주성 엔지니어링이 급등 흐름을 가져갔고요. 또 이외에 시장에서 상승을 했던, 선전을 했던 섹터 살펴보자면 이 소비, 유통주를 뽑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런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부분까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50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인데요. 코스피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모두 다 파란불 켠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 3%, 4% 넘게 밀리고 있고요. SK스퀘어 또한 1.5%, 현대차는 5%, 삼성전기 또한 7.8%. 다만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봐야겠죠. 1위부터 5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에코프로 그리고 리노공업 두 종목이 강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가총액 순위에서 좀 변동이 있었다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특히나 전공정 관련주들이 오늘장의 시세를 분출을 하면서 리노공업이 시총 5위까지도 올라왔다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 5.7% 넘게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는 반면에 에코프로, BM, 알테오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모두 다 파란불 켠채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봐야겠죠. 코스피 내에서는 신영증권이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자사주 소각 관련된 부분, 배당에 대한 부분까지도 들려오면서 17% 넘게 애프터마켓에서 더 시세를 내주고 있고요. 이외에는 미래에셋생명, 신세계, 하나비전, 후성이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봐야겠죠. 코스닥 내에서는 워닝 IPS가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이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쪽으로 이 훈풍이 불어오면서 워닝 IPS, 애프터마켓에서도 계속해서 상한가 유지한 채로 움직이고 있고요. 이외에는 테스, VM, 유진테크, PSK가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고공행진했었던 반도체 투톱 대형주들이 좀 쉬어가면서 오늘 장에서는 중소형주로 훈풍이 불어오는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서 코스피는 하락, 반면에 코스닥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과연 이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이런 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시장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최영동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오늘도 양시장의 온도차는 있었지만 예. 그동안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정말 코스닥 믿어도 되나? 이런 것 같아요.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셔서 시청을 하고 계실 텐데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오랜만에 우리가 지방선거를 끝내고 와서 코스닥의 리바운딩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뭐 기다렸던 이제 코스닥의 좀 반등이었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시장이 다 올랐으면 좋겠죠, 여러분들.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같이 올라가는 반면에 또 코스닥 소부장들도 같이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기다렸었는데 확실히 기존의 코스피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 그리고 그 시장 속에서 코스닥이 좀 소외를 받았던 모습들 그렇더라도 자연스럽게 대형주 포지션 쪽에서는 약간 쉬어가는 모습들과 더불어서 오늘은 코스닥 소부장에 대한 리바운딩이 상당히 좀 극단적으로 극명하게 좀 나왔던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과연 남아있는 이 6월달 한 달 동안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뭐 내일 거래와 더불어서 다음 주 움직임들 한번 우리가 하나하나씩 체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코스피 마이너스 1.8%의 약세 흐름들 보여줬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드디어 기다렸던 리바운딩, 반등이 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주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발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뭐 원익 IPS, 뭐 유진테크라든지 테스라든지 이러한 전공정 관련된 종목군들, 증착 장비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강한 상승세가 일단은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모멘텀들은 발생이 됐어요. 우리가 좀 쉬는 동안에 최태원 회장 대만 쪽에서 행사가 있었죠, 여러분들. 그 행사에서 어떤 얘기했습니까, 여전히? 여전히 뭐 반도체 시장은 뚜렷하게 공급이 좀 제한적인 시장이고 수요가 넘쳐나는 시장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증설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옴으로 인해서 일단은 반도체 장비주들 그동안에 상당히 좋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일주일, 한 2주일 가까운 기간 동안에 상당히 좀 낙폭이 좀 심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뒤로 하고 일제히 리바운딩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게 오늘 특징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오늘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삼성닉스는 조금 좀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예, 전자닉스는 조금은 좀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뭐 전자닉스 빠지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이거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예, 일정 수준 단기 상승에 대한 랠리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강했었고요. 오늘 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 매도세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쪽에서에 대한 매수 물량, 기관 쪽에서에 대한 매수 물량들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방어는 해주긴 했지만 기존의 삼성닉스만을 올렸던 그 시장 대비해서 수급이 조금은 좀 부족했다라는 점.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되고 내수 쪽에서 관련된 내용들, 백화점과 화장품, 내수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도 동반해서 진행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도 포착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와 더불어서 이제 매크로적인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원달러 환율입니다. 1,52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예. 뭐 외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자금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달러의 귀함들이 좀 불러일으키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상 이 중동과 관련된 스토리들이 아직까지 뭔가 좀 실마리를 못 찾는 분위기예요. 뭐 물론 추가적으로 뭐 공격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뭐 스파크가 팍팍팍 튀었던 그 시기 때하고는 좀 많이 좀 잠잠한 모습이긴 하지만 시장이 원하는 거는 사실상 깨끗한 클리어한 뭔가 종전에 대한 이야기들, 뭐 휴전이 뭐 이루어지든 뭐 종전이 이루어지든 어떤 식으로든 협상 테이블이 꾸려지고 뭔가 문서화되는 것들을 원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 부분들에서 계속 뭔가 엇박이 나고 미스가 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뭐 이러한 부분들이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뭐 우리나라 증시만 좀 약했던 건 아니에요. 거의 동시간대에 열리는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홍콩도 마찬가지고 1% 내외의 또 약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 시장에 대한 반등 흐름들 너무나 반갑기는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코스닥 증시에 대한
뭔가 퀄리티, 반등에 대한 퀄리티를 놓고 봤었을 때는 그냥 기술적 반등 성격 그 이상의 점수를 주기에는 오늘 하루 만의 움직임들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 안에서 코스닥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날개를 펴야 돼라고 해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2, 3일 구간 동안에 연속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마 오늘 시장 보시면서 뭐 코스닥 반등 시작입니다. 뭐 이제 막 코스닥이 좀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의 생각은 일단은 지금의 반등은 기술적 반등 그리고 그 이후에 이틀, 3일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와 더불어서 개인들에 대한 순매수세 그리고 시장에 대한 연속성들이 나와야지만 우리가 코스닥을 이제 코스닥이 정신 차리고 다시 우리가 1200을 바라보고 1500을 바라보는 시장으로 연출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막연하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상승할 때는 상승하는 것만 보이고요. 하락할 때는 하락하는 이유들만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코스닥 시장 딱 하루 반등 나왔다고 해서 드디어 코스닥 시장 반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올라가니까 올라간다라는 말 말고는 저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 그렇다면 지금은 기술적 반등에 의해서 올라왔던 부분들에 있어서 내 계좌를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이 시점에서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우리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이에요. 코스닥 진행되는 과정이 이렇게 진행되거든요. 자, 우리가 1200을 봤던 그 구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이 구간에서 금리에 대한 내용들 나오면서 시중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빠졌어요. 그리고 시장 다시 한번 리바운딩 됐죠? 그리고 이 구간 동안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올라갔던 시장, 코스피만 올라갔던 시장, 로봇만 올라갔던 시장이에요. 그 사이에 뭐예요? 2차전지, 바이오 종목군들 다 밀렸거든요.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기존의 요 하락 추세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요 구간대에서 드디어 뭐예요? 하나 나온 거예요. 양봉 하나 나온 겁니다. 그럼 이 구간대에서 올려야 된다고 하게 되면 뭐가 돼야 되죠? 매크로가 해결이 돼야 되죠. 그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 당연히 내려와야 되겠죠. 그와 더불어서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신뢰를 다시 찾으셔야 되겠죠. 요 구간입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더 이상 추가적으로 밀리면 안 돼요. 2차전지 추가적으로 밀리면 안 됩니다. 이러한 이제 수많은 해결책들을 우리가 찾아놓고 코스닥 시장에 대한 리바운딩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오늘 양봉 하나 나왔다고 해서 개인 투자자분들 여기서 되게 힘들거든요. 엄청 힘들거든요. 양봉 하나 나왔다고 해서 그거 위안하겠다고 자 이제 시작입니다 라고 얘기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저의 이 1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이야기가 정말 시장에서 필요한 얘기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마 느끼시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거의 대부분이 전공정 관리 종목이에요. 자, 여기서 나왔던 내용들이 뭐죠? 캐파 2배 증설 속도 낸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사실상 우리 코스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소부장 좋아요. 안 좋을 리가 없어요. 왜? 전방선업이 좋은데 소부장이 안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 소부장 관련 종목군들이 빠졌던 부분들은 수급적인 부분 논리도 있겠지만 사실상 뭐예요? 반도체, D램이라든지 낸드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들로 인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들로 갔던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더 캐파를 증설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 공장도 지어야 되고 뭣도 해야 되는 상황들인데 그게 딱 막혀버렸던 거죠.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이번 행사를 통해서 캐파 2배 증설 빨리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 이러한 전공정 관련 종목군들이 일제히 다 리바운딩이 나온 거죠. 원희가 IP 상한가, 유진테크 상한가, 테스, GST, USE, PSK, AU테크닉스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다 강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가 아니죠. 우리 지방선거 전날이죠. 화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어닝 장비 HPSP를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때 시각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그때 코스닥 더 빠지는 거 아니야? 뭐 반도체가 올라오나? 이거 고민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지금은 역발상이 필요한 때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에서 HPSP를 말씀드렸던 이유, 그리고 히든 종목을 통해서도 IT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유, 이제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특징적인 종목 원희가 IPS입니다. 자, 빠질 것 같죠? 연일 빠질 것 같죠? 그죠? 야, 우리 120에서 이탈했습니다. 이거 더 빠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숱하게 해요, 시장에서. 근데 어때요, 오늘? 보란 듯이 상한가 들어갔죠. 시장이 이런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법 얘기를 잘 안 해요. 차트 보면서 얘기를 잘 안 한다고요. 차트는 내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는 데 있어서 부차적인 이야기인 거지 이게 절대적인 뭐예요? 주가를 만들어내지 않는다고요. 오늘도 이야기 완전히 스토리 딱 바뀌면서 상한가 딱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이게 실전 매매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종목 볼게요. 현대백화점입니다. 자, 현대백화점도 오늘 14%죠. 근데 우리가 오늘 현대백화점이 올라갔던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그동안에 삼성전자고 SK 하이닉스만 코스피를 막 끌어올렸잖아요. 그죠? 엄청 끌어올렸거든요. 엄청 끌어올렸어요. 진짜 징글징글하게 끌어올렸잖아요. 근데 이 삼성전자고 SK 하이닉스를 끌어올렸던 거는 수급도 물론 있겠지만 이 수급이 들어올 수 있었던 베이스는 실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백화점, 이마트, 신세계, 소비 관련 종목군들, 유통기업들이 지금 전체가 다 뭐예요? 실적 기반으로 또 올라와요.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에 대해서 리바운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게 되면 종목들을 선택을 할 때 그냥 단순하게 모멘텀 플레이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모멘텀과 더불어서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선택을 하는 게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제가 여러분들 1000%, 2000%, 3000%, 100%, 200%, 300% 이런 얘기를 이 1시간 동안 기한 시간에 안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시장은 우리나라 증시는 계속 유행이 바뀌잖아요. 그거를 내가 잘 따라가느냐 못 따라가느냐에 내 계좌의 성패가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시황은 제가 갖고 있는 생각과 더불어서 현재 보여주는 시황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코스닥에 대한 리바운딩 자체를 그냥 단순하게 와 오늘 올라왔으니까 내일도 갈 거예요. 내일 모레도 갈 거예요. 라고 생각은 하지 말자. 적어도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시장에서에 대한 변화 흐름들을 체크를 하자라는 의미로 말씀드리고요. 다음 코너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잘 짚어드렸습니다. 사실 오랜만에 코스닥이 올랐습니다. 6일 만에 반등세를 가져간 건데 이를 보고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그러면 코스닥을 또 집중을 해야 되나? 코스닥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단순히 이 리바운딩만 보고 당장 따라 들어갈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뭐 수급이라든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요, 전문가님.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코스닥은 올라가고 있고 근데 환경이 너무 지금 어지럽습니다. 뭐 중동 관련해서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 환율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수급 또한 이 코스피 쪽으로 외국인이 계속 조 단위로 매도세를 가져가고 있어요. 오늘만 8조 원 그리고 5월 내내 44조 원 물량을 던져냈기 때문에 이걸 다 개인이 받아주는 거잖아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하락할 때 이게 개인이 다 피해를 보는 건데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며 이 시장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을 비법, 뭐 기준이 있을까요? 시장을 보는 기준? 어려워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장 주변의 데이터들만을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하게 되면 사실 좋은 게 없죠. 뭐 삼성전자고 SK 하이닉스 말고는 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딱히 뭔가 눈에 들어오는 거는 없어요. 근데 늘 보게 되면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늘 보면은 시장에서 뭐 관심을 받고 그리고 트레이딩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섹터 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종목군들을 잘 잡아야지만 우리 계좌에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너무 빨리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결정을 정말 빨리빨리 내리셔야 되는 게 지금 시장이 뭔가 이제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간부로 지금 6시 19분, 20분 다 돼가잖아요, 여러분들. 넥스트 장에서 지금 별로 분위기 안 좋아요, 여러분들. 그죠? 삼성전자고 SK 하이닉스 막 매도하고 있잖아요. 그동안에 올랐던 종목들 막 매도하고 있고 오늘 올라갔던 종목군들도 지금 일정 수준 아마 밑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을 거예요. 그만큼 오전장, 프리장에서에 대한 분위기, 본장에서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넥스트 장에서에 대한 분위기가 완전히 또 달라요. 이런 증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딱 하나. 이 1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실전 매매에 대한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해드리죠. 실전이에요, 실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뜬구름 잡는 이야기 잘 안 하는 거예요.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나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붙는 게 뭐죠? 여기서 양념을 쳐야죠. MSG를 딱 쳐야지 이야기가 재밌어지듯이. 주식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의 기본적인 지식은 다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다 개인차가 발생하죠. 그 개인차라는 게 어디서 오죠? 실전에서 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시장들을 경험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케이스를 접근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내가 계좌 관리를 해봤는지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최근에 주식 투자 딱 들어오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힘들죠. 그죠? 물론 삼성전자고 난 SK 하이닉스만 갖고 있어 라고 하시게 되면 이해가 달라지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 코스닥 종목들 일부 정도는 갖고 있다고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뭐예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하죠. 그래서 시장을 하나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상승과 하락 횡보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실전 매매 원칙들이 다 달라져요. 상승장에서의 원칙, 하락장에서의 원칙, 횡보장에서의 원칙. 그리고 이 원칙들을 우리가 각각의 케이스로 배우시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 변곡점입니다. 그 해당 시장에 주도주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일전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였고 지난주에는 또 로봇주였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또 뭐예요? 어닐링 장비? 뭡니까? 그 다음에 증착 장비. 오늘은 이런 게 주가 변곡점이었겠죠. 자, 그리고 주가 변곡점이 나왔다라고 되면 매수 매도에 대한 타이밍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 내가 그냥 쫓아갈 거냐? 아니면 오전 9시 반까지 이렇게 움직였다가 10시 되면 이렇게 빠져 있다가 또 오후장 뭐 1시간, 2시간 또 쉬다가 12시 되면 또 올라가는 이런 타이밍들이 다 있다고, 여러분들. 근데 오늘 10% 올랐어요. 20% 급등했습니다. 근데 내가 산 자리는 여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여기서 오늘 하루 종일 고민하고 있다고. 와, 시장 가는데 내가 왜 높게 샀지? 막 이러면서 고민한다고. 그러니까 매수하고 매도 타이밍 자체를 보는 게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들. 근데 그것들을 이 차트의 정석에 나와 있는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차트의 정석들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상황들을 전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 종목이에요. 6월 2일 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에서 HPSP. 이때 여러분들 코스닥 종목군들 와, 빠집니다, 빠집니다, 빠집니다. 야, 코스닥 더 빠질 것 같은데요. 이거 삼성전자고 SK 하이닉스. 근데 어떻게 돼요? 지방선거 딱 끝나고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도체 IT 종목군들만 쫙 당겨주죠. 그것들을 여러분들 제가 미리미리 준비하시라고 6월 2일 날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HPSP도 마찬가지로 오전장에 시작하면서 쭉 49,400원대까지 10시 35분에 올라가고 나서 그 뒤로 쭉 빠지잖아요. 왜? 그동안에 매매를 했던 사람들의 매물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1차적으로 올라갔다가 조정을 좀 받겠죠. 그러면 여기서 매물대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으니 우리가 코스닥 증시가 올라가야 되고 HPSP가 올라가야 돼라고 하게 되면 내일 연속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와줘야 돼요. 이것들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양봉 하나 나왔다고 해가지고 야, 이제 반등 시작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너무 빠른 결단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남은 거 있잖아요. FOMC도 남았고 여러 가지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표가를 얼마? 48,000원을 드렸던 거예요. 그럼 오늘 목표가 달성했잖아요. 이거 하나 가지고. 간단하죠? 자, 그 다음 현대오토입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매매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매매를 해야 될 때가 있다고요. 모멘텀이 새롭게 나올 때, 아직 죽지 않았을 때. 근데 어때요? 젠스나 오지도 않았어요. 내일 온대요. 근데 화요일 날하고 오늘까지 뚝뚝뚝뚝 때려맞잖아요. 그죠? 그럼 과연 내일 젠스너이 와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는 거에 따라서 또 이게 돌릴지 아니면 재료 소멸이 될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은 여러분들 교과서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니까요. 절대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 시간에 뜬금없이 1000%, 2000%, 3000% 이런 얘기 안 해요, 여러분들. 2년 전 얘기, 3년 전 얘기, 4년 전 얘기 하면 뭐 하겠습니까? 의미도 없는 거. 그죠? 지금 현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현재의 시장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차트의 정석, 실전 매매에 대한 이야기들을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 여기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종목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잘 버티는 거예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왜? 저희가 5월 29일 날 말씀드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보유 한 3, 4일 정도 하셨겠죠? 근데 적어도 뭐예요? 우리가 접근을 했던 자리대까지는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 가지고 우리가 포지션을 잘 구축을 해놨다라고 하게 되면 나머지 현금들을 가지고 또 수익을 늘려놓는 거예요. 수익을 늘려놓고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눌림을 확인하고 다시 가는 내 계좌를 이런 식으로 꾸미셔야 돼요. 잘 꾸리셔야 된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이 실전 매매 원칙에 다 나와 있습니다. 차트의 정석에. 자, 그러면 이 차트의 정석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냐? 아, 삼성전자 볼까요? 자, 삼성전자도 보세요. 5월 19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우리 교육방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 너무 좋죠? 5월 19일에 말씀드리면서 지금 6월 4일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제가 5월 19일에 여러분들에게 교육방에서 말씀드린 이후에 주가의 상승률만 보게 되면 30%가 넘어요. 대형주인데. 그죠? 그러면은 내 계좌에 중소형 종목군도 갖고 있던 분들도 이 종목 하나 정도만 갖고 있으셔도 사실 그렇게까지 시장에서 충격 안 받아요. 잘.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게 엄청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 말처럼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을 해야져야 된다. 그리고 실전에 대한 매매 활용법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종목들을 하나를 더 볼게요. 자,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이 종목도요.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3월 31일 날 말씀드렸어요. 3월 31일이면 언제냐면요, 여러분들. 전쟁이 거의 극에 달했을 때.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어떤 자리였냐면 이렇게 움직였다가 이렇게 움직였다가 요 지점이었어요. 요 지점. 요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이 3월 31일이었어요. 이때 시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고민했던 자리입니다. 어떤 고민일까요? 전쟁? 야, 이거 큰일 났다. 지상군 투입 되네 마네 막 이랬었을 때였다. 근데 제가 더 이상 시장에 다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58만 5천 원 부근. 이거는 12월 달에 매수를 한 거고요. 자, 5월 달에 3월 31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80만 원을 말씀드렸어요. 80만 원. 그리고 현재 주가가 200만 원이 넘었었던 그런 종목이에요. 꾸준하게 가는 거죠. 쭉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오늘 뭐 2%, 3% 밀린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죠. 왜? 우리는 매수 가격이 얼마입니까? 80만 원인데 이거 뭐 2%, 3% 밀린다고 고민하겠어요? 고민 안 하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좋은 기업도 있지만 내가 어떠한 지점에서 사주느냐에 따라서 또 사람의 심리, 그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가 완전히 천차만별이다. 누구는 행복했던 반면에 누구는 굉장히 불안한 거죠. 야, 오늘 넥스트 거래장에서 이렇게 빠지는 거야, 이거. 이러고 고민하는 거죠. 거기다가 더더군다나 또 레버리지도 또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우리나라. 어렵습니다, 주식. 자, 그래서 이 차트의 정석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는데, 자, 밑에 하단에 이제 QR코드가 나갈 거예요. 자, 이 QR코드로 확인을 하셔서 이 차트의 정석을 받으셔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차트의 정석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지지와 저항이 들어가 있어요. 이 지지와 저항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냥 기본서에 나와 있는 그냥 내용들 그대로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기본 뭔가 이제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지와 저항이 딱 도달을 했을 때 시장에서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걸 제가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 종목들 잡았던 거, 그리고 시장이 저점인지 고점인지, 지금 자리 정도는 충분히 내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 시장인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종목을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는 그 팁을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다양한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군들을 매수했던 타이밍들이 있잖아요. 그 타이밍들을 제가 잡으실 수 있는 요령. 최영우 전문가가 그래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종목을 건드릴 때,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의견을 드릴 때 활용하는 방법을 제가 이 차트의 정석에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요상하게 느끼시는 분들, 어지럽게 느끼시는 분들, 그리고 내 종목 판단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런 차트 정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밑에 QR코드 나오듯 우리 교육방에 입장을 하셔가지고 저와 함께 한번 뭐 공부를 해나가시고 또 시장에서 한번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트 정석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코너를 통해서 조금 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우리가 실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좀 원칙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시장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그동안에는 몇몇 종목들만 오르고 그리고 코스닥은 빠지고, 오늘은 코스닥이 오르긴 했지만 과연 계속해서 오를지, 오늘장을 뭐 탈출의 기회로 삼아봐야 될지, 이런 기준이 좀 잘 안 쓸 것 같아요. 실전은 그만큼 좀 다른 이야기일 것 같은데, 나도 한번 실전에 있어서 기준점을 제대로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차트의 정석이라는 이 전자책 선물처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시장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가지고 같이 한번 노하우들 공유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장중에 시장이 워낙에 출렁출렁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혼자서 대응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매일매일 오전 10시 반에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시장 흐름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나도 한번 무료 온라인 방송 참여해보고 싶다. 장중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 온라인 방송 링크까지도 올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이런 시장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기법을 사용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연속성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군들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어찌됐든. 물론 추세가 진행이 되는 종목군들도 당연히 보셔야 되겠지만 지금은 어찌됐든 우리가 코스닥 시장을 보면서 코스닥 종목에 오늘 빨간 양봉을 하나 보면서 이제 코스닥도 이제 올라가 보자 이거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되면은 우리가 기본적인 베이스 자체는 뭐 주식을 하면서 빠지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다 좋아하는 거, 상승하는 거를 다 좋아하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이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 좀 올라가자.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이야기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식은 무조건 올라가는 게 좋다. 그러면 지금 시장 트렌드에서 올라갔었을 때 가장 좋은 성과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이야기들, 기법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이전에 우리 시간이 얼마 없죠. 이 시간. 정말 짧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 오전 10시 반입니다. 장중 라이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교육방 입장을 하시게 되면 10시 반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계속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10시 반에 교육을 하면서 또 기법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전달을 해드리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자, HPSP라는 종목이에요. 자, 이거 지방선거 전날입니다. 6월 2일 날. 코스닥 상당히 두려워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역발상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HPSP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종목 오전장에 42,000원, 43,000원대 진행이 돼서 주가에 대한 리바운딩이 10시 반에 딱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주가는 오후장 들어서 힘이 좀 없어지면서 마무리가 됐죠. 자, 그러면 이 구간대에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하는 방법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 구간대에서 내가 6월 2일 날 최영일 전문가가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에 나와서 그 어느 누구도 코스닥 종목 역발상에 대한 이야기 없을 때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역발상으로 코스닥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HPSP를 안 잡으셔도 돼요. 제 이야기를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에서 들으시면서 역발상에 대한 고민들을 하셨다라고 되면 오전장 8시에 땡 치자마자 반도체 소부장 종목군도 수급 들어오고 IT 중소형 종목군도 수급 들어올 때 내가 오전장 9시가 됐든 8시 반이 됐든 잡으실 수 있는 생각들을 갖고 들어오셨어야 돼요. 자, 그러면 HPSP는 어떻게 대응을 하냐. 여기서 진짜 올라가는데 최근 정보가 얘기하고 나서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이게 막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중간중간마다 쉬어요.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쉰다고요. 그 중간중간마다 쉬는 요 타이밍들이 요 스토캐스틱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스토캐스틱을 활용을 해서 내가 단기 플레이를 하든 아니면 스윙으로 가져가든 결정을 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뭐예요? 단기 목표가를 제가 48,000원에 드렸잖아요. 달성하고 나면은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매도하시고 쭉 보세요, 시장. 종가 얼마? 47,600원에 형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뛴다 라고 하게 되면 어차피 HPSP가 됐든 유진테크가 됐든 원희가 EPS가 됐든 이오테크닉스가 됐든 그 친구들도 같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것들을 체크하시면 돼요. 이게 실전 매매에서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의 섹터를 가지고 내가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매매할 수 있는 타이밍들을 보시는 겁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종목. 자, 삼성전자 요겁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사이드로 계속 기죠, 종목들이. 그런데 하나의 1년의 과정 자체가 어디서 끝나죠? 모멘텀이? 모멘텀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악재의 소멸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은 모멘텀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뭐 노사 협상이 막 이루어지는 과정을 모멘텀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시장에서 어찌됐든 삼성전자를 여기서 하이닉스는 가는 동안에 삼성전자는 어떻게 돼요? 사이드를 계속 기죠. 계속 누르잖아요. 그냥 눌렀던 이유들은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 다 안다고요. 그런데 D-Day죠, 여러분들. 자, 우리 월드컵 시작할 거야.
개막전 할 거야 기대감들이 엄청 커지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막상 이제 휘슬 불기 시작하게 되면 그 기대감들이 쑥 꺼지죠. 근데 그때는 이제 매화 같은 눈으로, 독수리 같은 눈으로 쫙 경기들을 지켜보게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주식도. 이때까지는 악재였다가 뭐요? 악재 이제 디데이. 이때 해소 가능성. 여기다가 우리가 배팅을 해서 쭉 끌고 갔던 상황인 거예요. 주식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이런 논리로 가요. 그래서 제가 6월 2일 날 여러분들한테 자, 코스닥 요거 역발상 필요합니다 라고 제가 6월 2일 날 마지막 때 내일자 퍼스트 클래스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하고 논리하고 똑같습니다. 달라지는 게 없죠. 자, 그리고 현대차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죠. 올라갈 때, 지지받을 때 현대차가 그냥 죽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이에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스토리들이 계속 강화됐던 시점들. 그러면 내가 지지를 받는 자리들, 그리고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는 21선이든 61선이든 120일선이든 지지가 되는 포인트를 찾으시면 돼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차트의 정석에 나와 있는 지지와 정석에 대한 이야기, 차트의 정석에 대한 이야기 안에서 지지와 저항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지라는 것 자체도 우리 시장의 참여자들, 모든 참여자들, 외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우리 개인이 됐든 똑같이 인정을 하는 자리가 되는 거고, 저항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항도 마찬가지죠. 저항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는 너무 높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순간 모멘텀이 됐든 뭔가 수급의 힘이 됐든 돌파가 돼버리게 되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지지선으로서 성향이 딱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온다? 눌림목이 나와요. 이렇게 눌림목이 나온다고요. 여기서 지지를 받고 여기서 다시 올라가잖아요. 다시 밀리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는 저항이었지만, 그러니까 이 지점들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가에서 올라가는 거 더 갈 거야 소위 얘기되면 이제 피라미딩 기법으로 계속 사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지금과 같이 시장이 섹터가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순환매, 눌림목, 지지에서 저항으로 바뀌고 저항에서 지지로 바뀌는 이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자, 다음 종목 볼게요. 로보티즈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한 차례 21선 돌파되고 다시 밀립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121선, 61선 모여져 있는 요 지점에서 지지받고 뭐예요? 가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차의 리바운딩 되는 자리하고 로보티즈의 리바운딩 되는 자리하고 거의 유사해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섹터가 강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섹터가 강했을 때 모멘텀이 나왔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것들만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를 통해 가지고 경험치가 쌓이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계좌가 죽어있지 않고 계속 돌아요. 계속 돕니다. 그러면 쓰잘데기 없이 내가 2년 동안 가져갈게, 3년 동안 가져갈게, 기억도 안 나요. 없어지는 기업들 많아요, 여러분들. 2년 동안, 3년 동안 가져간다고 1000%, 2000%, 3000% 나는 게 아니죠. 이 사이에 여러분들 쓰러져서 전장에서 사라지는 기업들이 숱하게 있어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거 뭐예요? 지금 그냥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처분 신청해도 소용없다고 봅니다, 저는. 자,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을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할 거냐. 10시 반입니다. 밑에 QR코드가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QR코드를 통해서 우리 교육방에 입장을 하시게 되면 저와 함께 10시 반입니다. 장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당일 전략 이야기 해드릴 거예요. 당일 전략 짜는 거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죠? 당일 전략들이 짜야지 뭐 일주일 전략이 나오고, 일주일 전략이 또 세워져야지 또 한 달 전략이 나오고, 또 한 달 전략이 세워져야지 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분기 전략이 나오겠죠. 주요 업종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 도대체 뭐가 대장인 거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종목들. 내일 이슈를 우리가 설령 오늘 사가지고 좀 밀린다 하더라도 내일 그래도 뭔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이야기들. 이슈 파악까지. 밑에 QR코드 통하셔가지고 우리 교육방에 입장하시게 되면 교육방이 있어요. 그 교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장중 라이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하셔서 실전에 대한 이야기 꼭 챙겨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기법까지 알려드리면서 실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까지도 또 도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를 우리가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습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도 혼자서도 배워보고 공부해보고서 실전에서 정말로 이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우리 전문가님께서 차트의 정석이라는 실전에서 있어서 우리가 활용을 해볼 만한 그런 노하우의 꿀팁들 모두 다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빠르게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차트의 정석이란 전자책까지도 받아보면서 어렵고 막막한 시장 같이 한번 이겨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전문가님께서 매일매일 장 중에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반에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시장에 대해서 대략적인 시나리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특히나 어떤 섹터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가 잡아볼 만한 혹은 앞으로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는 종목은 뭐가 있는지 시장 관련된 확실한 분석까지도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나도 무료 온라인 방송 챙겨보면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이 장 중에 대응 전략까지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방송의 이 퍼스트 클래스 종목 정말 이름처럼이나 편안하게 좀 대응을 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리뷰해 보도록 할까요? 예, 우리 뭐 몇 종목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지금은 순환매를 잘 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최근에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서 가장 뚜렷한 성과를 만들었던 종목이 바로 현대오토웨버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현대오토웨버 말씀드렸던 자리가 얼마였냐면 53만 원이었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들? 53만 원, 이 자리였습니다. 근데 주가가 6월 1일 날 최고점이 얼마까지 갔습니까? 100만 원까지 갔어요. 딱 몇 개 캔들 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2주 만이죠? 그죠? 딱 2주 만에 이 현대오토웨버라는 종목이 21선 지지받고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해서 무려 100%의 상승률을 보여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종목들 끌고 와서 얘기하면은 천년만년 돼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러한 포인트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 비나텍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도 지금은 아마 이거 울트라 캐퍼시터 관련해가지고 이야기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또 나올 거예요. 언젠가는 또 나와요, 여러분들. 언젠가는 무조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무조건 나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언제 나오지 보지 마시고요. 그 타이밍에서 고민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 타이밍들을 언제 말씀드렸냐? 5월 20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자, 5월 20일 날 말씀드리고 나서 21선, 61선 지지받는 자리예요. 그리고 MLCC, 그리고 삼성전기의 뭐예요? 실리콘 캐퍼시터. 요 수주에 대한 내용들 나오면서 울트라 캐퍼시터도 같이 동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리고 딱 4개의 캔들만을 가지고 상승률이 몇 프로? 30%가 훌쩍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는 이러한 각각의 지점에서 내가 어떻게 트레이딩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잡으셔야 되고 제대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알려드릴 거냐? 이때 알려드릴 거예요. 밑에 하단에 우리 QR코드가 나갈 겁니다. 우리 QR코드 입장을 하시게 되면 교육방에 입장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 교육방에서 뭐 시황 얘기도 해드리고 뭐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여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대장주들에 대한 타이밍적인 부분들도 여러분들에게 다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라이브 방송은 매일 10시 반입니다. 밑에 QR코드 나가죠, 여러분들? 10시 반입니다, 여러분들. 10시 반에 딱 당일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 해드릴 거예요. 지금 시장의 키포인트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주요 업종에 대한 이야기들, 종목 분석에 대한 이야기들, 실시간 관심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이슈까지 빼놓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야기하는 시간을 또 가지니까요. 우리 1시간 이거
너무 긴 시간이기도 하지만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반도 지금 사실은 전달을 많이 못 해드려요. 그 나머지 이야기는 우리 또 방송 이외에 못다한 이야기들은 우리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QR코드 확인하셔서 교육방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리뷰까지도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어떤 또 퍼스트 클래스 종목 오늘 챙겨오셨을까요? 우리 앵커님 활짝 웃으시는데요. 자, 오늘도 한 3종목 정도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페스 아크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많이들 아실 거예요. 네페스 아크. 이제 후공용 쪽에서 기술력을 좀 갖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 들어서 추세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죠? 하지만 어떻죠, 여러분들? 오늘 양봉 출현됐고 직전에 박스권 하단 쪽에서에 대한 지지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이 올라감과 동시에 이 종목에 대한 연속성을 한번 지켜보자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44,000원, 1차적인 목표가 드리고 2차 목표가는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빠질 자리가 없어 보여요. 더 이상 다 빠졌어요. 오늘 양봉이 출현하긴 했지만 만족스러운 양봉은 아니다라는 관점이고요.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내일서부터 발현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을 굉장히 좀 크게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교육방에서 종목명과 전략에 대한 이야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히든 종목입니다. 어이구, 보시자고요. 자, 추세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현재 오늘자에 대한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어제자에 있었던, 화요일 날에 있었던 양봉을 감싸는 모습들입니다. 그만큼 매수와 매도가 굉장히 충돌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충돌에서 매수세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내려지고요. 이 종목은 교육방에서 종목과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교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퍼스트 클래스 종목과 더불어서 히든 종목 두 종목 들고 오셨는데요.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히든 종목의 종목명이 어떤 건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교육방 오시게 된다면 두 개의 히든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공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교육방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히든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 준비한 것들 모두 다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들고 온 퍼스트 클래스 종목 네페스 아크와 더불어서 히든 종목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 내일 장중에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같이 대응 전술 세워볼 예정입니다. 오전 10시 반 무료 온라인 방송까지도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QR 스캔하시게 된다면 바로 교육방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방 오셔서 무료 온라인 방송 링크까지도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차트의 정석 신청하고 싶어요라고 남겨주고 계시는데 차트의 정석 또한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방법까지도 안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나도 한번 차트의 정석 신청해 보면서 앞으로 시장에 대한 노하우들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최영동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